그 무엇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의 렌즈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렌즈처럼 앵글에 비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투과시키지는 않는다. 가령 석양에 물든 산자락을 넋놓고 바라볼 때도 자연의 풍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는 마음을 비우고 본다 생각할지라도 실상은 바라보는 대상이 위해 영혼의 얇은 막을 무의식적으로 덮어 씌운다. 그 얇은 막이란 어느 사이엔가 성격이 되어버린 습관적인 감각, 찰나의 기분, 다양한 기억의 편린들이다. 풍경 위에 이러한 막을 얹고 막 너머를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즉, 인간이 바라보는 세계란 이미 그 사람의 일부이다. 생성의 무제 중에서 인간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미 자신의 일부입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자신의 전부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세상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단지 거울일 뿐입니다. 어른아이. 아이에게 놀이는 일이며 동화는 진실 그 자체이다. 그럼 어른은 어떨까? 많은 사람이 일이 말할 것이다. 일은 그저 힘겨운 노동일 뿐이며 진실이란 신비롭고 모험 가득한 동화와는 너무 동떨어진 현실이라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자. 평생토록 열정을 쏟아 몰두하는 일이 인생의 놀이가 아니면 무엇이며 무궁무진한 세상 속 이야기에서 진실로 찾고 그로 인해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현실보다 더 동화다운 것이 무엇일지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아이에게 놀이는 삶 그 자체입니다. 일, 생활, 여가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른은 어떨까요? 일은 일이고 놀이는 놀이입니다. 일과 놀이의 경계가 없을 때 어른은 아이가 됩니다. 놀이가 순수한 일이 될 때 평생토록 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동화 같은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는 놀이와 일이 다르지 않은 어른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른이 하는 순수한 놀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이자 소명입니다. 벌거벗은 자신을 보라. 사람들은 실로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아니,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진심으로 믿기에 그것들과 자신의 경계조차 모호하다. 지금 그 모든 것을 도둑맞았다고 상상해보자. 집과 땅, 돈, 가족과 친구들, 직함, 일, 명예. 이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 오로지 자신만이 남는다. 감성, 능력, 의욕, 희망. 얼마든지 있다. 어떠한가?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풍요로워진 것 같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읽어나가야 할 비옥한 토양이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사람은 항상 가지려 합니다. 소유하고 있으므로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땅, 돈, 가족, 친구, 일, 명예.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순수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사랑, 능력, 의욕, 희망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토양의 기본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이든 풍요롭게 싹을 틔우고 키워낼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실현의 장소입니다. 내 안의 문제와 대면하라.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 차분히 돌아보자. 어떠한가?
본인의 모습은 만족스러운가? 실은 자신이 미덥지 못하기에 세상이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저 그 불만을 직시하지 않고 어물쩍 타인이나 세상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계속 그리 살다 보면 세상과 타인에 대한 삐뚤어진 원망만을 끌어안은 채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장의 불만은 잠시 제쳐두고 우선 자신 안의 문제와 대면해보라. 그리고 대처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일단 자기 나름의 대처를 하다 보면 그럭저럭 문제도 해결되는 법이다. 그와 동시에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만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불만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내 탓이 아닙니다. 사회의 탓이고 타인의 탓입니다. 한 번쯤 밖으로 향한 시선을 자신으로 돌려보세요. 내 탓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지 말고 내 안에서 불만을 안아줍니다. 사랑해줍니다. 그때 알 수 있습니다. 불만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왜 생겨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연히 불만은 녹아들고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무엇이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짓는가? 사람이 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은 약화시키는 것을 혐오한다. 삶을 이끄는 본능적인 생명력을 꺼트리는 것, 혹은 쇠퇴하는 그 상태를 추하다고 느낀다. 찌들거나 피로한 느낌, 부패한 느낌, 노쇠, 억압, 마비 등이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 그것들이야말로 생명력의 퇴화를 이어지는 징후이기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추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와 반대에 있는 것, 생명력의 상승을 내뿜는 것은 사람은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른바 강인한 기세, 발랄한 기운, 용기, 힘의 충만 등으로부터 감각적으로, 생리적으로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느낀다. 무상의 황혼 중에서 아름다움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원초적이고 순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흐릅니다. 생명의 에너지를 잘 보존하고 생명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생명의 에너지를 잘 받아들이는 것, 아름다움의 원천수입니다. 성은의 깨우침에 공명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지복이 함께하길 마음 보내겠습니다.